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곡선의 반사 원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예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걸어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예시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 그거를 포함해서 다양한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실, 책에 서술된 사실에 의하면 아르키메데스가 포에니 전쟁에서 적 함선을 물리칠 때 여기 보이는 이 거울을 이용해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여기 배를 불태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빛을 반사시켜 함선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기 거울을 포물면으로 만들어서 빛을 일정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이 함선을 불태웠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뒤에 여러 곳에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차곡선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책에 서술된 내용 중에 이렇게 빛의 반사 원리를 활용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이런 포물선의 반사 원리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파라볼라 안테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파라볼라 안테나를 보시면 여기 둥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이 모두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포물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잘라보면 포물선이 다 나오는 포물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만약에 이 안테나에 축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어떤 전파들은 모두 이 포물면에서 반사되어 초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점에 수신기를 설치하게 된다면은 어, 여러 전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전파를 모아서 수신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볼라 안테나에서도 꼭 빛이 아니라 전파나 또는 소리 이런 것도 똑같이 반사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증폭시켜서 수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어, 빛을 내는 광원을 여기 초점에 만약 위치하게 이 포물선에 초점에 위치하게 한다면은 여기서 빛을 내면 이 빛은 이 포물선에 반사되어 축과 평행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강원에서 빛이 반사되어 앞에 있는 곳으로 빛이 향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환하게 비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냐면 이 전구의 위치를 앞이나 포물선에 좀 더 가깝게 혹은 포물선에 좀 더 멀리 위치하도록 옮기게 되면 좀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음, 여기서 이 점에 대한 이 포물선의 접선을 이 빨간색 선이라고 한다면은 또 법선을 이 파란색 선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초점에 있을 때의 입사각과 그 다음에 옮겼을 때의 입사각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입사각은 초점일 때는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구를 포물선에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입사각이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사될 때도 빛이 더 이렇게 위로 향하게 될 거고요. 여기 이 반사각이 더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각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빛은 더 위로 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향하게 된다면 더 아래로 향하게 될 겁니다. 빛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빛이 이렇게 축과 평행하게 쏘아질 때보다는 더 멀리 빛이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 밤에 어두울 때 차를 타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빛이 없는 곳을 운전할 때는 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더 멀리 향하는 등을 켜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의 상향등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향등도 있고요. 만약에 음, 여기 이 전구를 포물선과 더 멀리 여기 위치하게 한다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포물선의 접선, 법선이 있다면은 원래 전구 위치의 입사각이 이 정도라면 옮겼을 때는 입사각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 반사각 역시 원래 이 반사각 이 각보다는 더 작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빛이 반사각이 더 작아지면서 이쪽 더 멀리 가지 않고 더 앞쪽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실 때 음, 바로 발 밑에 있는 부분만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운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멀리 비추면은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 밑에 있을 정도로만 자동차 바로 앞부분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빛을 밝히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쪽 등을 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자동차의 하향등이 되고요. 따라서 빛이 초점이냐, 초점보다 더 포물선에 가까워지느냐, 포물선과 더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빛이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의 반사 원리를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렇게 빛이 더 환하게 빛이 향하는 위치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준 내용 중에 프레넬 렌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프레넬 렌즈는 만약에 이렇게 차곡상 형태의 모양의 렌즈가 있었다면 빛이 만약에 쏘아졌을 때 이 빛이 어느 한 점으로 이렇게 이 렌즈를 통과함에 따라서 적당히 차곡상 형태의 모양을 만든다면 이 빛을 어떤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의 렌즈를 만들면 부피도 더 커지고 어,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둥근 모양에서 여기 보이시는 어, 필요한 그러니까 굴절을 시키는 부분만 여기 둥근 부분만 여기로 가져오고요. 다시 굴절을 시키는 이 둥근 부분만 이쪽으로 가져오시고 둥근 부분만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밑면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아까보다는 작아지도록 만든다면 이러한 렌즈는 아까 만든 렌즈보다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부피도 작아짐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둥근 모양을 유지하기보다 어쨌든 굴절을 시키는 이 부분만 떼와서 밑으로 붙이고요. 떼와서 밑으로 붙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빛을 모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모양에 대해서 그 모양을 항상 유지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 부피를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굴절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부분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빛의 반사 원리를 사용하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필요한 부분에 응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보이는 예시 중에 하나가 속삭이는 회랑인데요. 속삭이는 회랑은 여기 전장 부분이 이 부분이 타원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각각 두 사람이 초점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말한 소리는 위에 있는 면에서 반사되어서 타원의 반사 원리에 의해 다른 초점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A 사람이 아무리 작게 말한 내용도 천장에 반사되어서 B 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리가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A 사람이 작게 말해도 여기 B에 있는 사람이 크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조금만 더 응용해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여기서 소리를 냈는데 특정한 곳에는 모이게 하고 특정한 곳에서는 뭐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B에 있는 사람보다는 작게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원리들을 조금 더 응용해 본다면은 여기 어, 음악 공연장 이런 데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공연장에서 무대에서 어떤 가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했을 때 소리는 다양하게 퍼질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무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어, 소리가 집중돼서 들릴 수 있게 천장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 해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장을 타원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특정 지역에만 또 소리가 너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게는 또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리들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어, 천장을 굳이 타원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사판을 여러 개 설치해서 어, 여기 앉아 있는 관중들이 모두 고르게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도록 고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타원의 반사 원리를 만약에 소리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공연장에 응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꼭 타원 모양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적의 공연장, 반사판 형태의 뭐 최적화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 이건 역시 단면만을 생각한 건데요. 단면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면뿐만 아니라 왼쪽, 그 다음에 뭐 오른쪽,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뒤편에 있는 것까지 적당한 최적의 2차 곡선을 활용한 건축물을 설계한다면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상하 좌우로 모두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므로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응용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요. 여기에서 타원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있는 판을 뭐 쌍곡선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포물선을 활용한다든지 활용한다면은 좀 더 그 구조물에 맞는 혹은 구조물에 맞거나 혹은 아름다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타원의 반사성질을 활용한 예 중에 많이 찾아주신 게 파쇄기를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사람의 몸속에 어떤 결석이 돌 같은 게 존재해서 이 돌을 잘게 부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 제가 원하는 어떤 진동을 보내서 이 돌을 부수고자 할 때, 몸속에 있는 다른 곳에는 이러한 진동들이 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이 돌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타원의 반사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진동을 발생시켰을 때 진동이 반사되는 곳을 타원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 진동이 일어나는 곳과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각각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만든다면 여기서 진동이 일어난다면 이 진동들은 반사되어서
당연히 여기 제가 부수고자 하는 결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표로 하는 곳에서만 진동이 향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신체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여기 있는 신장의 결석을 부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반사 성질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추가를 안 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치과의 조명기기에도 이런 성질이 응용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셔서 가본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치과에 여러분이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여기 적당한 기기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여기 안에 빛을 쏘아서 여러분들이 뭐 이빨이나 이런 곳을 보고 의사가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여기 눈에 많이 가게 되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빛을 제가 원하는 입속으로만 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빛을 어느 곳으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타원의 반사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눈이나 다른 곳에는 빛이 향하지 않고 제가 목표로 하는 입속으로만 빛이 향할 수 있도록 조명기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쌍곡선을 활용한 내용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쌍곡선 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곡선 항법은 무엇이냐면 엄청 큰 바다에서 위에 있는 이 배의 위치를 육지에서 관측으로만 배의 위치를 확인하기는 매우 힘든 일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있으면 이 배에서 육지에 이렇게 두 개의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전파를 만약에 쏘게 되면 A 기지국과 B 기지국에서 이 전파를 수신할 텐데요. 전파를 수신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결국 전파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거리가 될 것이고요. A 기지국과 이 배, 그 다음 B 기지국과 이 배의 거리가 될 것이고 이 걸린 시간, 즉 거리의 차를 이용하면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쌍곡선이므로 이 A 기지국과 B 기지국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에 이 배가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쌍곡선이 어디에 배가 위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지국 C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전파를 B 기지국과 C 기지국에서 받을 텐데요. 결국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배와 B 기지국, C 기지국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은 B 기지국과 C 기지국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나올 테고 쌍곡선이 나오게 되고 두 쌍곡선에서 교점이 결국 이 배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곡선을 이렇게 활용하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반사 원리를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망원경이 있는데요. 이렇게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포물선 모양을 띠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이 포물선의 초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눈을 두는 게 아니라 이쪽에 눈을 둬서 여기 있는 것을 관찰하고 싶다면은 다시 여기에 모아진 애들을 이쪽으로 다시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쌍곡선 형태의 만들어 주게 되면은 쌍곡선에서 이쪽 초점으로 이렇게 들어온 빛은 쌍곡선에 반사되어 다른 초점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둔 쌍곡선의 일부를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모아지던 빛은 다시 반사되어 제가 원하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빛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아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2차 곡선 또는 2차 곡선의 반사 원리를 활용한 실생활 예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2차 곡선의 반사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예시들이 있고, 이 반사 원리를 좀 더 변형적 또는 변형 또는 변형해서 또는 좀 더 발전적으로 활용한 예시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좀 더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전까지 살펴본 그런 나온 예시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뭐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던가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과제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꼭 거창하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에서 좀 더 소리를 확장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뭐 포물선 모양의 면을 가져와서 여기 앞에다가 스피커를 갖다 대게 된다면은 아까 상향등의 원리처럼 초점보다 더 포물선에 가깝도록 위치하게 되면 이 소리들은 반사되어서 더 멀리 퍼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창한 예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간단히 정리하셔서 제 메일 parkws40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정리하자면 앞에서 실생활에 사용된 예시를 많이 보셨는데요. 꼭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방금 보여드린 이런 예시도 되고요. 혹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응용한 예시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응용한 예시들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예시가 아닌 여러분들이 응용한 예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